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엄청난 창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공연히 끼어들었다가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참에 푸틴은 러시아 전쟁에서 발을 빼면 자기가 징계될 거고, 그래서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오히려 전쟁을 몰로바 등으로 더 확산시켜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자기가 살아남는 길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이제 전문가들은 현재 동부에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고 러시아가 크게 땅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워낙 국가의 국력 차이가 있어서 완전 장기전으로 갔을 때 우크라이나가 좀 힘이 들 거다. 자, 그리고 제공권 부분에서 현재 러시아가 충분히 제공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제공권이 조금은 좋아질 거다. 그리고 동부 전선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보급선이 짧아졌다. 우크라이나 경제가 지금 초토화되었고 유럽이 러시아의 자원을 의존하고 있어서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될 거다. 자, 그래서 러시아가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써서 우크라이나를 코너에 몰 수도 있는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더 많이 생산하지는 못하고 생산해 놓은 게 제법 있다면 그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거다. 결국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동원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전문가들의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별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의 탱크가 얼마나 취약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즘 오늘 신문에 아침에 여러 군데 나왔지요. 그래서 러시아 탱크나 장갑차가 전쟁에서 제대로 이 능력을 발휘할 수 못할 만큼 허접하게 만들어져 있고 러시아의 방공망이나 항공 제공권도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러시아가 제대로 이렇게 싸우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게 지금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4월 말 시점으로 보면 5월 중순이나 5월 말쯤 러시아 공세가 종말점에 달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세를 통해서 장비나 자원들이 소모되기를 기다렸다가 6월부터 대대적 반격에 나설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의 정밀 유도 미사일이 바닥이 났다 말도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소모전에 말려들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보입니다. 자, 5월 들어서요, 영국 국방부는 2월 개전 초기 투입한 러시아군의 규모가 120개 대대 전술단에 달했는데 그중 4분의 1 이상이 작전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고 투입 전력의 4분의 1 이상이 퇴각해서 재편성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5월 중순까지 감해되면 그때까지의 피해로 볼 때 러시아군이 재공세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대규모 전력을 투입한 전투의 결과 누가 완전히 기력을 먼저 상실하느냐라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모두 양측에서 정보를 왜곡 과장하고 있다는 것은 맞아요. 다만 러시아가 현재 버틸 능력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지금 이제는 확정적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허접한 기술, 허접한 장비, 그리고 훈련이 안 돼 있는 병사들을 전쟁에 투입했고 러시아군 장군이 10명에서 15명이 전사를 했고 또 심지어 러시아군 최고 사령관이 게라시모프가 이즈움에 왔다가 포탄을 맞고 부상을 입어서 급거 귀국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라시모프가 푸틴한테 촐싹여서 우크라 전쟁을 기획했던 최측근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들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저는 엉뚱한데 성동격서 확대전을 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가 점령한 남부 우크라 지역에서는 식민지화가 계속되어서 레닌 동상을 세우고 루블화 또 러시아 말만 사용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 미국은 바이든이 기후를 곧 방문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리우폴에는 지금도 2,500명이 싸우고 있는데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지요. 그래서 바이든이 곧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또 미국의 하원이 대통령에게 무력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1일날 상정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핵이나 생화학무기를 쓸 때는 미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 성전일날 우크라 옆 몰도바를 공격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빨간 짙은 사선은 옛날에 점령했던 2014년부터 점령해오던 지역이고, 여기 이제 분홍빛 지역이 최근에 이제 점령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느끼시는 게 계시겠지만, 요런 지역, 녹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지역이 최근에 이 주 전투 지역인데, 이것이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데 주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현재 병력의 반이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여러 전선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한 개 부대의 규모가 불과 3,4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의 군대를 가지고 방어군 우크라이나에 비해 월등하지도 않고 장비는 허접한데 공격해서 추가 점령이 되는 것은 어렵겠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양쪽에 점령당한 지역들을 어떻게 재반격하는가, 이게 6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 지도를 잘 보세요. 여기 오데사가 있고 여기에 트란스니스트리아, 즉 러시아 사실상 역의 땅 비슷한 지역이 있는데 오데사로부터 이쪽까지가 40km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착 상태에서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기보다는 이쪽은 그냥 교착으로 놔두고 이쪽에서 쳐들어가서 몰도바를 먹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몰도바의 땅 중에 이만큼이 친러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형식상의 공화국, 아무도 세계에서 인정하지 않죠. 공식적으로는 1,500명이 있다는데 최고한 5,000명까지 여기 설금설금 가서 있다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9일날 여기에서 전부 몰도바를 공격한다. 그래서 이 몰도바가요, 인구 한 400만 밖에 안 되는데 군대가 아마 한 2, 3만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대로 훈련이나 트레이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가 공격한다면 순식간에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몰도바가 우크라이나하고 같이 이제 싸워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러시아가 확전을 해서 이왕 우크라이나의 싸움이 시원찮으면 이 몰도바를 점령하는 시도를 해서 세계로 지금 싸움을 크게 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하원이 바이든에게 그야말로 무력 사용 권한을 위임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상태에 머물고 또 몰도바에서도 전쟁을 벌였는데 시원찮아지면 그 다음에는 핵이나 화학무기를 쓰는 것 말고는 출구가 없기 때문에 미리 쓰지 못하도록 지금 압력을 넣는 용도다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확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브랜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스파차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핵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